작가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예술에 대해 탐구하고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드시오.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어렵다, 어려워. 야, 뭐해? 과제하고 있구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작가 그리고 어떤 작품을 탐구해야 할까? 작가만의 생각. 문득 떠오르는 작가가 있는데 누구? 권진규. 권진규? 그게 누군데? 한국 조각계의 거장, 천재 조각가 권진규를 모른단 말이야? 테라코타 기법으로 유명해. 이 작가랑 테라코타 기법에 대해 알아보면 네 과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더 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날 따라와. 이곳은 성북구에 있는 권진규의 아뜰리에야. 권진규가 직접 짓고 작품을 만들었던 작업실이지. 우와. 권진규는 테라코타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여기엔 테라코타에 필요한 흙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 물을 길어올 우물, 작품을 구울 가마가 있었어.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큰 작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공간을 생각해서 천장을 높게 지었다고 해. 완성된 작품들은 높은 벽면의 선반에 진열해서 보관했어. 권진규는 아뜰리에에 다락방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했대. 지원의 얼굴 같은 대표작들도 여기에서 탄생했지. 지원의 얼굴? 미술 시간에 교과서에서 봤잖아. 권진규가 자기 제자를 모델로 만든 작품이야. 권진규는 교과서에도 실린 유명한 작가였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권진규는 1922년 4월 7일 함경남도 지금의 북한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사진 촬영과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해. 모래나 점토로 강아지, 새 같은 걸 만들고 놀았대. 어머니를 위해 연필꽂이를 만들기도 하고 요요나 연도 만들었대. 권진규는 손재주가 좋았구나. 어릴 때부터 조각가가 꿈이었던 걸까? 그건 아니야. 권진규가 조각가를 꿈꾼 건 학교를 졸업한 이후였어. 음악을 감상하던 중에 문득 음악의 소리를 양감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 이걸 계기로 권진규는 미술연구소에 들어가게 돼.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거야? 안타깝게도 그때는 일제강점기였어. 우리나라 말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일을 해야만 했어. 권진규도 일본의 철공소에 억지로 끌려갔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야 권진규는 성북회화연구소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일본에 사는 친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권진규는 다시 일본에 갔어. 그곳에서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각과에 입학하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돼. 대학 시절 권진규가 처음 관심을 가진 건 석조였다고 해. 학교에서 미켈란젤로와 그리스 조각, 로댕의 조각 등을 공부하며 석조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 모두 엄청 사실적이네. 황금비라는 말 들어봤어? 서양에서는 황금처럼 가장 멋진 비례를 수학을 통해 알아내서 예술에도 적용했어.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권진규는 이런 서양 조각의 영향을 받았어. 정기미술전람회에 작품을 내서 상도 받았지. 그 영향으로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석조 작업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니 대단하지 않니?
멋있다. 그나저나 권진규는 주로 테라코타 기법을 쓴 거 아니었던가? 권진규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인 도모의 집에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앞으로의 예술 인생을 함께할 테라코타와 본격적으로 만나게 돼. 그 지역에 있던 기와를 굽는 가마에 자신의 점토 작품을 구워보고는 테라코타 기법에 감명받았나 봐. 근데 테라코타가 정확히 뭐야? 흙을 굽는다는 건 아는데. 테라코타는 구우면 단단해지는 점토로 다양한 형상을 조각하는 기법이야. 테라코타 기법으로 조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 먼저 원하는 모양을 찰흙으로 만들어. 그 다음 찰흙을 석고물에 넣어서 모양을 본떠. 석고틀이 굳으면 빈 석고의 안쪽에 얇게 점토를 채워 넣자. 점토를 말리고 석고틀을 부수면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과 똑같지만 속은 빈 조각상이 만들어지지. 이걸 가마에 구우면 완성! 그렇게 하면 얇아서 가볍고 구웠을 때 갈라지지 않겠다. 작품들을 직접 보고 싶다. 권진규가 살아있을 때 자기 작품을 기증한 박물관이 있어. 어디? 바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이야. 함께 권진규의 작품을 보러 가볼까? 이곳 3층 현대미술 전시실에 권진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국 화가 이중섭 하면 황소를 떠올리는 것처럼 권진규는 말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어. 숨을 몰아쉬는 콧구멍과 입, 크게 뜬 눈을 봐. 정말 생생하지 않니? 고개를 들어서 달려나갈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엄청 사실적이면서도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 권진규는 멋진 균형과 양감을 가진 말이라는 동물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당당히 표출했어. 또한 권진규는 불교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들을 많이 제작했어. 그가 만든 불상은 물론 자신을 모델로 한 자소상 등 많은 작품에 불교를 의지하는 마음이 서려 있어. 이건 비구니라는 인물상이야.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말하는 거고. 굉장히 차분해 보여.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경건해진다. 권진규는 불교 조각을 통해 자신과 자기 작품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켰던 거 아닐까? 그런데 권진규는 금방 실증을 내는 스타일인가? 응? 봐봐. 얼굴은 잘 만들었는데 그 아래는 대충 했잖아. 게다가 목도 길고 어깨도 이상해. 만들다가 실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 다음 작품을 보면서 얘기해줄게. 아까 봤던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권진규가 홍익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던 시절 제자를 모델로 만든 지원의 얼굴이야. 특이하지? 이것도 목이 길고 어깨가 없네. 얼굴까지는 진짜 같은데 아래는 평소에 보던 조각들과는 달라. 맞아. 권진규는 인체의 많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했어. 이 작품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얼굴 아래부터는 일부러 길고 단순하게 표현해서 관객의 시선이 얼굴에 집중되도록 했어. 일부러 얼굴을 더 자세하게 만든 거구나. 잘 보니까 이것도 비구니처럼 스님 같은 느낌이 있어. 권진규는 이 작품에서도 머리카락을 빼서 종교인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어. 오늘 본 작품들 어땠어? 권진규는 형태의 아름다움과 사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까 알아봤던 서양의 고대 조각들처럼
작품들이 엄청 리얼했어. 하지만 권진규의 작품은 그냥 리얼하다기보다는 그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었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불교나 자기 제자를 소재로 한 것도 그렇고 뭔가 소박한 느낌? 한국인에게 익숙한 것 같아. 맞아. 다비드상처럼 리얼한 형태랑 한국인인 권진규만의 개성, 둘 다 보였지? 그런데도 안 어색하고 독특하고 멋있었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으니 권진규는 인정받는 작가였겠지? 슬프지만 권진규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 왜? 시대의 유행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야. 권진규의 작품은 사람과 말 같은 실제 대상이 있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흘러들어온 추상 조각이 유행했어. 특정한 형상이 없는 조각 말이야. 게다가 말했듯이 권진규가 사용하는 테라코타는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야. 하지만 당시 미술계는 새로운 재료와 실험적인 기법들에 치우쳐 있었지.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을 고집하는 권진규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조각가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 당시 테라코타를 고집한 조각가는 권진규뿐이었다고 해. 권진규의 생각이 따분한 거야? 그렇지 않아. 권진규가 추구했던 건 사물을 정확히 탐구하고 전통과 현재, 동양과 서양을 조화롭게 어우르는 것이었어. 권진규는 마지막 개인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 권진규는 한국의 예술계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안타까웠겠구나. 그래, 그는 이런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과 자기 작품에 대한 불만족을 이기지 못하고 1973년 52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돼. 권진규는 아직 불안정했던 한국의 초대 예술계를 대표하는 특출난 작가이자 테라코타의 거장이야. 그가 개최한 첫 개인전은 한국에서 열린 첫 조각 개인전이기도 했어. 권진규는 한국의 정체성을 소중히 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풍성한 예술이 만들어지길 바랐어.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의 한국 예술계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곳 권진규 아뜰리에에서는 해마다 작가를 한 분 선정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어. 우리가 권진규를 기억하고 지금의 작가들을 응원한다면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과 깊은 생각은 지금도 앞으로도 값진 유산으로 이어질 거야. 이제 작가만의 생각이 담긴 예술에 대해 완벽히 이해했어. 과제에 많이 도움이 됐지? 자, 그럼 이제 힘내서 한번 과제하러 가볼까?